이제 31번 한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단체 하고 있죠. 뭐 독립문이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독립문 나오니까 독립협회로 가주시면 되고 서재필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는 독립문을 건립했던 독립협회가 됩니다. 자, 독립협회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죠. 뭐 이제 독립협회는 이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있죠. 만민공동회는 일단 백성들만 모인 일반 민중들만 모여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뭐 한러은행 폐쇄라든가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 러시아 교관, 방출 등의 여러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나타났던 게 만민공동회고요. 관민공동회는 이제 관직을 가진 양반 출신의 관료들과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게 관민공동회예요. 그럼 관민공동회는 뭐 박성춘의 연설이라든가 혹은 허니육주의 제정 같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만민, 관민공동회 전부 다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이 된 그런 집회가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만세보는 천도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만세 할 때 손을 어느 방향으로 뽑죠? 하늘 방향으로 뽑죠. 만세보는 하늘천. 하늘로 만세하니까 천도교. 만세보는 천도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광회. 그리고 여성권리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부하는 찬양회라고 하는 이 당시 있었던 여성인권단체예요. 찬양회. 그리고 4번 독립공채.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독립공채는 항상 많이 나와요. 독립협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독립자 들어가서 독립공채. 이름이 좀 비슷하고 독립협회랑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4번 독립공채는 임시정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문제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량외관. 그리고 일본과의 대일무역의 거점. 자, 일본이 여기 있으니까 일본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부산에서 당연히 교역을 하기가 훨씬 편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3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위정척사에서 이제 최익현의 활동을 이제 포인트로 잡은 문제가 나왔죠. 옳게 나요를 고르면 되는데, 자,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 자체가 최익현이죠. 최익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게 최익현이고, 그리고 도끼를 들고 지부상속, 개항운동. 이거는 이제 1875년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의병은 90년대부터고, 이런 위정척사 활동의 개항반대 운동은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에게 개항을 한 거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을 했던 게 최익현이고 70년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본 간섭 개혁에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일단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태인에서. 그리고 70년대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개혁이잖아요. 일본에 간섭하게 개혁을 했던 박영효. 자, 결국엔 2차 갑오개혁이란 얘기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이제 김홍직과 박영효 연립내각의 2차 갑오개혁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박영효, 서광범 등이 나왔기 때문에 갑신정변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여기가 일단 70년, 여기가 갑신정변으로 봐더라도 80년대고 2차 갑오개혁으로 본다고 해도 90년대가 되고요. 여기 보이는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거는 1905년 을사조약의 항의이기 때문에 900년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간에 나, 다, 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함경도 관찰사 일단 나오죠.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 자, 여기 보면 쌀과 콩 등의 곡물에서는,
그리고 유출을 금지하여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다. 자, 유출을 금지시킨다. 쌀과 콩 등의 곡물을 곡식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어한다. 방공령에 대한 설명이죠. 자, 방공령은 1889년도에 이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이제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방공령 하면 떠오르는 조약이 하나 있죠. 1983년 조일통상장정. 자, 이 조일통상장정에 이런 규정이 있죠. 방공령을 선포할 시에 1개월 전에 우리 공사관, 즉 일본 공사관 쪽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방공령이기 때문에 방공령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는 1883년도에 있었던 조일통상장정의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라는 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화폐정리 사업은 900년대에 있었던 일본이 주도한 거고요.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 역시 일제강점기 때. 자, 가 등장하면 1897년 이후에 광무개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번부터 36번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죠.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게 누구지 싶은데 하다 보면 당연히 흐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단이 나오죠. 사단. 그리고 칠정 나오죠.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이 자체는 사단 칠정 논쟁과 같은 인물은 퇴계 이황과 기대승인데, 일단 여기 기가 막힌 것이 절지 않으면 그 일을 멸하게 되어 악이 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중요시하고 있죠. 기가 마음대로 날뛰면 이가 멸하게 되고, 그러면 본성은 악하게 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리론, 이를 강조하는 학설을 강조하고 있고, 사단칠정 논쟁과 관련된 인물,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면 유불도 3교의 각자 업으로, 자, 유불도 3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부처의 가르침,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다.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건의했던 최승로가 했던 대표적인 말이죠.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 조선 중기 태계 이황 다 같은 경우는 불씨가 나오죠. 불씨가 하는 뭐 옳은지 그른지도 가리지 않고 말한다. 즉 불씨가 하는 것은 잡소리다. 불씨 잡변. 조선 초기 정도 썼던 책, 이건 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락을 보면 유교계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지라. 자, 이때 와서 유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거죠. 자, 개항기, 그러니까 개항기라고 해서 1900년대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활약했던 유교 구신론을 내세웠던 박은식 선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교의 문제점을 찾아서 유교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 박은식 선생입니다. 라는.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면 이게 뜻이 조선 중기, 고려, 조선 초기, 개항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로 치면 나다가라가 되어야겠죠. 나다가라.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3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36번은 독창적인 철학을 해석으로서 반박했고, 노장사상 의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자, 요거는 서경덕 선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서경덕 선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장사상에 합리적이고 조금 융통성 있게 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가는 여기 기억에 말하는 건 서경덕 선생. 근데 가가 아까 누구요? 퇴계 이황이었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거 제거해 주시고 보면 되고, 나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불교 행사를 줄이고 유교적 교범을 실존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쵸? 최승로는 불교 행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팔관에는 폐지시키고 연등에는 축소시켜버리죠.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유교적 불교 행사 억제했던 최승로와
맞아떨어져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럼 일단 니은이 5번 지우시고 이 둘 중에 될 때 다음을 한번 보죠. 자, 기대승과의 논쟁.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퇴계 이황 선생이 사단 7 논쟁을 벌였던 거는 기대승이란 인물과 그 퇴계 이황이 사단 7점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귿에 설명하는 그 경우 퇴계 이황 선생이 되죠. 근데 다는 정도전이니까 당연히 디귿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디귿 있는 것도 날려보내면 정답은 과 리을이 남게 됩니다. 자, 구국운동을 번역했죠. 여기 보면 유학을 개선하려고 하였고 유교 구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박은시트의 모습을 정확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고요. 기역과 디귿은 각자 얘기하는 건 기역은 서경덕, 디귿은 이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죠. 옳은 거. 가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 상해에서 초기에 청사가 있었다. 자, 그러면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죠. 임시의정원이라는 포인트도 여기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이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한일관계 산후집에서는 그 한국 독립운동지혈사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임시사료편찬회를 주기도 했죠. 이게 임시정부의 활동이고 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볼까요? 성학교 그리고 세트로 나오는 학교 오산학교 자, 이 두 가지 학교를 만들면서 민족교육을 위해 힘썼던 단체는 1907년에 수립돼서 1911년에 해산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 광주학생 항의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1927년에 조직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만들어진 신간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활동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신민회가 먼저인지 신간회가 먼저인지 헷갈려 하잖아요. 이렇게 일단 외워주세요. 순서는 둘 다 어떤 정부나 이런 데서 주도한 게 아닌 민간 조직이죠. 여기서 힌트가 바로 나오죠. 민간 조직이다. 둘 다 민간 조직이다. 그래서 민이 먼저 나오니까 신민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이 신간회. 둘 다 신민회, 신간회는 민간 조직이다. 그러면 민이 먼저 나오니까 앞서 있었던 활동이 신민회, 뒤에 오는 활동을 신간회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7번도 해결이 됐고 3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특사. 우리가 특사라고 하면 딱 하나가 떠오르죠. 특사. 자, 만국평화회의에 평화의 특사로 파견됐대요. 헤이그를 얘기하는 거죠.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이상설 외 2명이 자, 그 얘기는 이제 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이거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보낸 게 헤이그 특사가 되죠. 배경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의장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하지만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파견된 3명의 특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3분이 헤이그로 이제 특사 파견을 가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목을 나는 1882년대, 80년대 있었던 일이고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들이죠. 80년대, 90년대 을사늑약과 요거는 900년대 되니까 시기상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선 태영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해당이 되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은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정리조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어쨌든 헤이그 특사 이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의 배경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8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셨고 자, 이제 밑에 있는
3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문제. 기억 시기에 있었던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전차가 개통된 해. 이게 3점짜리 이유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한능검에선 많이 안 나와요. 그 점을 하나 딱 찍고 해를 나타낸 다음에 그 해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걸 맞춰라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 가장 적절한 모습은 얘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전차가 개통된 해 1899년입니다. 1899. 그러니까 경인선 철도랑 같은 해에 개통이 돼요. 같은 해에. 자, 1899.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 받는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국 국제가 대한국국제. 중간에 국이 들어가죠. 그래서 99년도 대한국국제, 대한구구제, 대한국국제, 대한구구제, 국국 99, 99년도에 대한국 국제 반포. 여기 이제 전차도 99년도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3점짜리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얼마나 이제 쉽고 괜찮은 암기 팁이니까. 뭐 다음 문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북학을 저서학자는 이제 18세기에 박제가니까 당연히 이 시기랑 맞지 않고요. 검은 돈을 불법 점령한 영국군은 1885년도에 일으켰던 검은도 사건이죠. 이게 이제 1887년까지 약 2년간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영국 검은 돈을 점령한 영국군을 볼 수는 없고요. 집현전은 너무 생뚱맞죠? 집현전은 완전 조선 초기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가 그 상황복위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하면서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게 되죠. 자, 그리고 셔먼호 사건은 1860년대부터 그러니까 1863년부터 73년 사이 흥선대원군 섭정기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대한국국제 대한국국 99 국국 99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문제 송수만 나오죠. 송수만. 자 이 송수만이 보안회를 설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보안회 활동을 맞추라는 걸 거예요. 분명히. 밑에 내려가 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죠.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그래서 보안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 운동을 점 찍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 시전상이나 상권수호 운동을 했던 거는 대표적으로 황국중앙총상회 그러니까 1898년쯤에 만들어져서 독립협회와 조금 연계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던 황국중앙총상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급진개합화의 정적운동, 뭐 갑신정변운동을 볼 수가 있고요. 백정들의 사회적 철폐운동은 일제강점기 1923년경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자, 브나로드는 역시나 1930년대고요.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사가 농촌 계몽을 위해서 문자 보급 운동을 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브나로드가 이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계몽한다 라는 운동을 펼쳤던 거는 1930년대 동아일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 해석을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50번까지의 마지막까지의 문제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